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테슬라 주식은 현재 조정을 계속 거듭해 나갈 것 같은데 자율주행 FSD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300불대까지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300불 수준까지 떨어질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야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서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FSD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업으로서는 하드웨어를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초의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라시티, 또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 관련된 분야까지도 진출을 빠르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스타링크 또는 뭐 뉴럴링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PC 또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저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통한 고도의 뉴럴 네트워킹 알고리즘 이걸 기반으로 또 자율주행 서비스를 앞으로 4단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복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사진들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는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없던 가치, 세상에 없었던 기술 분야,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말하자면 이제 신대륙 발견하고 그 신대륙에서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기업인데 이 변동성, 그 다음에 변화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이 될 때 논할 수 있는 거고요. IT 기반으로 한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자동차 기업, 특히 또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오로지 전기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제어를 해서 이전에 자율주행에 맞는 그런 보다 진보된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자동차 회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기업 가치를 가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일 과장됐다, 폭락할 것이다, 휴지 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애플이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켜서 이 기존의 산업군 자체를 막 뒤집어 놨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통해서 애플이 가져온 스마트 혁명을 분석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애플이 선보였던 다양한 제품군들 뭐 다 그런 초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나오면 무조건 뭐 전문가들이 이게 뭐 예전에 다 있었던 거고 새로운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애플워치 나올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왜? 새로운 가치를 논할 때는 앞으로 펼쳐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또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펼쳐지지도 않고 경험으로 알 수도 없는 데이터도 없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평가를 해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가 FSD 이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상용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주가 그러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현재 상태로 조정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일 거예요. 약간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한 300불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루면서 지속이 되다가 FSD 그러니까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이게 레벨 3로 발표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레벨 3로 발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벨 3에 해당하는 FSD가 이제 실제적으로 상용 서비스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재조명이 돼서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도 내연 자동차가 빠르게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업데이트를 해서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한다 그러면 테슬라의 성장세에 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겠고, 테슬라가 레벨 3에 도달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도 오토파일럿이 레벨 2에서는 뭐 독보적인 완성도와 또 편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벨 3에 해당하는 FSD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에서의 간극보다 더 큰 간극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테슬라가 많은 부분이 앞서 있다 하더라도 내연 자동차들이 기존의 안정적인 시설 그리고 높은 품질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 가격대, 또 테슬라는 모델이 몇 종 없으니까 내연 자동차의 많은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협력업체 간의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전기차 관련된 그 테슬라의 집중 현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그리고 또 현대 기아처럼 자체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EV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테슬라만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끌어져 온 이 주식의 가치, 뭐 시총, 뭐 이런 것들의 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또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FSD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서비스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 단순히 고성능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모빌리티에서 느꼈던 그런 가치 이런 거를 다 뒤집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뭐 생명, 재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켜질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할 때는 운전자들은 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앞을 보고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평균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2시간 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빠르게 목적지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혹은 뭐 오락, 또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전 환경의 변화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가 그래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비즈니스. 말하자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되는 디지털 소스들, 이게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의 어떤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든, 학습,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든,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V2X, V2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Vehicle to Pedestrian, Infrastructure, Another Vehicle, 그리고 또 Device. 이게 다 연결이 돼버리면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하면은 뭐 자율주행 그래 운전 안 하고서 그 시간에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실현이 되면서 자동차는 스마트폰화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멈춰 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필수제로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되는데, 그 자율주행의 서비스, 그 새로운 경험, 자동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핵심 키포인트를 가장 먼저 열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와 내연 자동차 간의 자율주행 서비스의 간극이 얼마나 빨리 극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차세대 자동차 시장은 뭐 3강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뭐 4강 체계로 갈 건지, 2강 체계로 갈 건지, 아니면 테슬라 독주 체계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FSD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이거 상용화하기 전이라 지금은 내연 자동차와 테슬라가 막 뒤엉켜가지고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식은 계속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FSD가 상용화가 되고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테슬라의 가치는 더 독보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내연 자동차들이 빠르게 따라가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도 뭐 몇 개월 늦지 않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올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연 자동차는 내년 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간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내연 자동차가 앞서냐, 뭐 테슬라가 앞서냐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겁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